원 줬는데. 그냥 드신 거잖아요. 차용증 있으세요? 내가 5천만 원 줬는데. 그냥 드신 거잖아요. 차용증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운영하는 100평 고깃집에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 문에 영업정지 딱지를 붙게 만든 사람도 바로 저입니다. 믿기시나요? 제가 직접 식품위생과에 신고를 했어요. 아들 내외가 운영하는 가게를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프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6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환갑을 막 넘긴 나이였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하루 종일 서서 반찬을 만들어 팔았죠. 손님이 많은 날은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어요. 힘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잘만 크고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그때 32살이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법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없이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엄마,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저녁 늦게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들뜬 것 같기도 하고 긴장한 것 같기도 했죠. 그래, 어서 오너라. 다음 날 일요일 오후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도 예쁘게 했더군요. 무엇보다 당당한 느낌이었어요. 당당하다 못해 조금 차가워 보이기도 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윤지혜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또렷했어요. 악수를 청하는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어서 와. 민수가 얘기 많이 했어.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잡채며 갈비찜을 내왔습니다. 지혜는 제 음식을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지더군요. 어머나, 정말 맛있어요. 칭찬은 했지만 이상했어요. 2숟가락만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더군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죄송해요. 아, 그렇구나 싶었지만 왠지 제 음식이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민수는 허겁지겁 먹는데 지혜는 물만 마시고 있었으니까요. 민수야, 천천히 먹어. 체한다. 엄마 음식이 워낙 맛있어서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을 때 지혜가 슬쩍 민수를 쳐다봤어요. 뭔가 민수가 너무 허겁지겁 먹는 게 창피한 것처럼요. 식사를 하는 동안 지혜 씨가 물었어요.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나 반찬 가게 해. 아,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뭔가 실망한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우리 아버지는 식당을 하세요. 그래. 어떤 식당인데? 고깃집이에요. 강남에 있는데 꽤 오래됐어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거들었어요. 엄마, 장인어른이 고기 유통도 같이 하신대. 꽤 크게 하셔. 그렇구나. 대단하시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우리 집안과는 격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평범한 서민이었고 지혜 집안은 사업을 하는 집안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혜가 돌아간 후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지혜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저도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요. 민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뭔가 찜찜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데 뭐라 할 수 없었죠.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강남의 큰 웨딩홀에서 치렀어요.
사돈 어른들이 모든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초대받은 손님처럼 가서 축하만 했죠. 신혼집도 지혜 씨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사돈 어른,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뭐라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사돈 어른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돈. 저희가 할게요. 딸애가 외동이라. 저는 죄송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제 형편으로는 도저히 그만한 지원을 해줄 수 없었으니까요.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수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희 얘기 좀 들어줘. 민수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 장인어른이 고깃집을 하나 더 내고 싶으신데. 그런데 저희 보고 해보라고 하셔. 지혜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아버지가 자리도 봐 놓으셨고 초기 투자도 해주신대요. 저희가 직접 운영만 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조금 놀랐어요. 민수야, 너 회사 다니잖아. 그게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하고 싶어요, 엄마. 민수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회사는 아무리 해봐야 월급쟁이에요. 하지만 장사는 다르잖아요. 잘 되면 제 사업이고. 그때 지혜가 거들었어요. 어머님도 평생 장사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도 하신 거잖아요. 지혜의 말투가 조금 날카로웠어요. 마치 제가 평생 가게나 하면서 산 게 시원찮다는 뉘앙스 같았죠. 아빠가 많이 도와주신다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혜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두 사람의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뭔가 해보고 싶어 하는데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 잘 생각했다. 열심히 해봐라. 고마워요, 엄마.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3개월 후 가게가 오픈했습니다. 위치는 신림동이었어요. 대학가 근처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었죠. 가게 이름은 한우 명가였어요. 오픈날 제가 가보니 가게가 정말 컸어요. 100평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테이블도 20개가 넘었고 주방도 넓었어요. 와, 정말 크다. 제가 감탄하자 지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제대로 해주셨어요. 초기 투자만 2억 넘게 들었대요. 그렇구나.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2억이면 제가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오픈 첫날은 정말 손님이 많았어요. 지혜 씨 아버지가 아는 분들이 많이 오셨고 민수 회사 동료들도 왔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가게에서 거들었어요. 고기를 구워주고 반찬을 날랐죠. 가게 문 앞에 화분을 들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옆집에서 치킨집 하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민수가 화분을 받으며 인사했어요. 저도 다가가서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 엄마예요. 아, 사모님. 반갑습니다. 서로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도와가며 해야죠. 김 사장님은 인상이 좋아 보였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성실한 느낌이었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늦게 문을 닫고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아니다. 너희가 고생했지.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지혜도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반짝였어요. 그렇게 가게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잘 됐어요. 손님도 꾸준히 왔고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민수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고기를 받아왔어요. 지혜는 홀을 관리하고 손님 응대를 했죠.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가게에 가서 반찬을 만들어주거나 청소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자주 오시면 힘드실 텐데. 지혜가 말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아들 가게가 잘 되는 게 보기 좋았으니까요.
가게에 갈 때마다 옆집 김 사장님과 마주쳤어요. 사모님, 오늘도 오셨어요? 네. 애들 일 좀 거들려고요. 민수 씨는 좋겠네요. 부럽습니다. 에이, 뭐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1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뭔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가게에 들렀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카운터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왔어? 민수가 저를 보고 인사했지만 얼굴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혜가 먼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요새 장사가 좀 안 되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주말은 괜찮은데 평일이 좀. 민수가 말끝을 흐렸어요. 경쟁이 심해졌어요. 근처에 고깃집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지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너희 가게가 먼저 자리 잡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저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그날 이후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평일 저녁인데도 테이블이 반도 안 차 있었어요. 주말에는 손님이 좀 있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죠. 저는 더 자주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왔습니다. 반찬도 만들어주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제가 가게에 갈 때마다 지혜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주방 밖에서 지혜와 직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시어머님 오시네요. 그러게요. 자꾸 오시니까. 그래도 도와주시잖아요. 도와주시는 건 고마운데 손님들이 우리 가게 안 되는 것처럼 볼까 봐요. 시어머니가 설거지 하시는 거 보면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간섭하시잖아요. 반찬간이 어떻다, 청소가 어떻다.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접시가 덜덜 떨렸죠. 며칠 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집에서 김치를 담가갔더니 지혜가 맛을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간이 좀 세네요. 그래, 나는 딱 맞는 것 같은데. 손님들 입맛은 좀 달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마음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2년 차가 되었을 때였어요. 민수가 제 반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사실은 요새 적자가 좀 나요. 뭐?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임대료랑 인건비 대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마이너스예요. 그게 계속 쌓이니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장인어른한테는 말씀드렸니? 그게 장인어른이 요새 건강이 안 좋으셔서 말도 못하고 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얼마나 필요해? 그래도 엄마 돈을. 됐어. 얼마나 필요하냐고.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일단 3천만 원 정도면 당장 급한 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천만 원. 제가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8시까지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내일 은행 가서 찾아올게. 엄마, 정말 고마워요. 곧 갚을게요. 민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제 예금을 해지했어요. 통장에 찍힌 잔액이 사라지는 걸 보니 허전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주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엄마, 이 은혜 꼭 갚을게요. 민수가 돈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갚긴. 내가 잘 되는 게 엄마한테는 갚는 거야. 제 돈을 받은 후 가게는 조금 안정을 찾는 것 같았어요. 밀린 재료비도 갚고 직원 월급도 제때 줄 수 있었죠.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혜도 함께였어요. 엄마, 사실은 민수가 말을 꺼내기 힘들어했어요. 지혜가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가게를 리모델링 하려고 해요. 리모델링? 네. 지금 인테리어가 너무 낡아서 손님들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뉴도 바꾸고 시설도 업그레이드 하려고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런데 비용이 좀 필요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얼마나? 2천만 원 정도요. 아버지가 명의를 저희한테 넘겨주시면서 리모델링은 저희가 알아서 하래요. 2천만 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난번에 3천만 원을 준 후 제 통장에는 거의 남은 게 없었거든요. 지혜야, 엄마가 지난번에 3천 줬잖아.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구나. 그럼 어쩔 수 없죠.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민수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민수가 실망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가고 내내 생각했어요. 제 반찬 가게를 정리하면 2천만 원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권리금까지 합치면 말이죠.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아들을 돕기로요. 제 반찬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죠. 사장님, 왜요? 가게 그만두세요? 네. 이제 좀 쉬려고요. 아이고, 섭섭하네. 여기 반찬 진짜 맛있었는데. 손님들이 아쉬워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 달 후 가게를 넘겼어요. 권리금 1,500만 원의 임대료 정산하고 나니 손에 쥐어진 돈이 정확히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이제 나도 좀 쉬고 싶었어.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지혜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가게 리모델링이 시작됐어요. 한 달 동안 문을 닫고 공사를 했죠. 저는 가끔 가서 공사 진행 상황을 봤어요. 인테리어가 정말 고급스럽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픈한 날이었어요. 저도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가게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조명도 바뀌고 테이블도 새 걸로 교체했더군요. 벽에는 한우 인증서가 액자에 들어가 있었고 메뉴판도 깔끔하게 새로 만들었어요. 와, 정말 좋다. 제가 감탄하자 지혜가 뿌듯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죠? 아버지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날은 손님이 정말 많이 왔어요. 지혜 씨 아버지도 오셨고 친척분들도 오셨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지혜 씨 부모님은 가운데 메인 테이블에 앉아 계셨죠. 민수가 제 테이블로 왔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고기를 구워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저는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지혜가 급하게 다가오더니 제 젓가락을 잡았어요. 어머님, 응? 그거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지혜가 주변을 휙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한우 특등심이에요. 100g에 5만 원 하는 거예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이 드시기에는 좀 아까운 부위라서요. 지혜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대신 이거 드세요. 지혜가 다른 접시를 밀어왔어요. 거기엔 값싼 부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비싼 고기 드셔봐야 어차피 맛 모르시잖아요. 지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저와 지혜를 번갈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혜야, 그게 무슨 말이야?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혜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미안하구나. 내가 실수했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이해하시면 돼요. 지혜가 태연하게 그 특등심을 들고 자기 부모님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 3천만 원. 제 평생의 일터였던 반찬 가게를 정리하며 만든 돈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이 가게에 쏟아부었는데요. 그 며느리가 지금 제게 고기 한 점이 아깝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수야, 엄마 먼저 갈게. 엄마, 괜찮아.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뭐가 그렇게 아까운 존재인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혜의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힘들 때 도와줘야지. 3일 후였습니다. 저는 다시 가게를 찾아갔어요. 평일 오후였죠. 민수야, 엄마 왔다. 주방에 있던 민수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엄마, 오늘은 왜? 지혜가 홀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그래, 지혜야. 오늘은 뭐 도와줄까? 어머님, 저희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지혜가 사무실을 가리켰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지혜가 문을 닫았어요. 민수도 따라 들어왔죠. 무슨 얘기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지혜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 해봐. 이제 가게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어머님이 자꾸 오시면 저희가 힘들어요. 힘들다니?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손님들이 이상하게 봐요. 시어머니가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 보면 우리 가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인대요. 지혜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나는 도와주려고. 도와주시는 건 됐어요.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제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혜야, 잠깐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이 가게에 5천만 원을 넣었어. 5천만 원이면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그 돈 들어간 가게 한번 보는 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때였어요. 지혜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건 그냥 주신 거잖아요. 뭐? 어머님이 주고 싶어서 주신 거잖아요. 아들 잘 되라고 좋은 마음으로 주신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권리 주장하시면 곤란하죠.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지혜야, 지금 무슨 말을. 그리고요, 어머님. 지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 가게 명의는 제 명의예요. 법적으로 어머님 지분은 하나도 없어요. 뭐? 차용증 쓰셨어요? 계약서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지혜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냥 주신 거예요. 증여나 다름없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저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을 거냐? 엄마가 지금 이런 소리 듣고 있는데?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 너도 이 여자 편이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지혜 말도 일리가 있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내가 힘들 때 엄마가 3천만 원 줬어. 심지어 반찬 가게까지 정리하고 2천만 원 더 줬잖아. 그게 그냥 준 거라고?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도 고마워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가게에 어머님이 간섭하시는 건 좀. 간섭? 도와주는 걸 간섭이라고? 어머님 입장에서는 도와주시는 거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에요.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쉬세요. 저희 알아서 잘할 테니까.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앞으로 안 올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뒤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휴, 이제 좀 편하겠네. 맨날 오셔서 눈치 보이게.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돌아가서 뭐라도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좋아. 너희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이 가게 반드시 망하게 만들어주마.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냥 주신 거라고? 차용증이 없으니 내 돈이 아니라고? 통장을 꺼내 확인했어요. 잔액 0원. 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8시까지 일하며 모은 돈, 반찬 가게 정리하며 만든 돈,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제게 그냥 주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저 가게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날 쫓아낸 거야. 다음 날 저는 옆집 김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김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 사장님,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그러세요,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김 사장님, 한우 명가에서 혹시 이상한 거 보신 적 없으세요? 김 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모님, 뭔가 아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발이요. 제 간절한 목소리에 김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며느님이 이상한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이상한 거요? 쓰레기 버리는 거 우연히 봤는데 호주산 소고기 박스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확실하세요? 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봤어요. 그리고 손님들 불평하는 것도 들었어요. 이게 한우 맞냐고 항의하는데 며느님이 우기더라고요. 김 사장님이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어요. 사모님, 저도 같은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 이런 말하기가 정말 죄송한데 양심상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김 사장님.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김 사장님의 말에 제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김 사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혹시 손님으로 가서 고기 한번 먹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제 가게에 가면 들킬 것 같아서요. 아, 김 사장님이 제 의도를 알아챘어요.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거 사진 좀 찍어 주실 수 있으세요? 사모님, 제발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김 사장님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김 사장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주 동안 매일 쓰레기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 사진을 찍어 주셨죠. 호주산 소고기 박스가 매일 버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 사장님의 지인 3명이 손님으로 가서 고기를 먹어봤습니다. 모두 한우가 아니었어요. 사모님, 여기 증거들이에요. 김 사장님이 USB를 건네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에요. 저는 그 증거들을 들고 관할 구청 식품위생과를 찾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신고하러 왔어요. 어떤 신고인가요? 한우라고 속이고 다른 고기를 파는 식당이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식당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한우 명가입니다. 신림동에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준비한 USB를 건넸어요. 2주간 매일 버려진 호주산 소고기 박스 사진이에요. 그리고 손님으로 가서 먹어본 사람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이건 명백한 원산지 허위 표시네요. 네, 저는 평생 장사를 했고 고기를 다뤄봐서 알 수 있어요. 신고자 성함은요? 박순덕입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조사 나가실 때 제가 신고한 건 말씀 안 하셨으면 해요. 보통은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을 나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뭘 한 건가요? 아들의 가게를 신고한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일이니까요. 3일 후였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구청에서 나왔어요. 식품위생과에서. 그래.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누가 신고를 했대요. 한우 아닌 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판다고. 그랬구나. 엄마 어떡해요. 지금 완전 난리예요. 일단 진정하고 엄마가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조사는 끝난 후였어요. 민수와 지혜가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저를 보더니 울먹였어요. 영업정지 2개월 나왔어요. 그리고 과태료 3천만 원이요. 그렇구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누가 신고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손님이었겠지. 제가 말했어요. 손님? 말도 안 돼요. 분명 우리 가게. 망하게 하려는 경쟁업체예요. 지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경쟁업체든 손님이든 상관없어. 잘못한 건 너희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뭐라고요? 지혜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한우 아닌 걸 한우라고 팔았잖아. 그게 잘못 아니고 뭐야? 어머님은 몰라요. 한우로만 하면 남는 게 없다고요. 그럼 가격을 낮추든지 메뉴를 바꾸든지 했어야지. 어떻게 손님을 속여?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님, 장사가 뭔지 알아요? 이익을 내야 하는 거예요. 손님 속이면서까지 이익 낼 필요 없어. 어머님이 돈 좀 주셨다고 가게 일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지혜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에 쏟아놓았어요. 2주간 찍은 호주산 소고기 박스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가 2주 동안 매일 찍은 거야. 너희가 버리는 쓰레기. 엄마. 그리고 손님으로 3번 보냈어. 전부 호주산이더라. 지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설마 어머님이 신고한 거예요? 그래. 제 대답에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내가 구청에 신고했어. 엄마. 왜?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냐고? 손님을 속이는 장사는 결국 망하니까.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친아들이 하는 가게를 신고할 수가 있어요? 지혜가 소리쳤어요. 친아들이라서 신고한 거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일이 날 거야. 손님 중에 누가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어쩔 뻔했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었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지혜가 울먹였어요. 어머님이 돈 주신 거 감사해요. 하지만 그게 어머님이 우리 가게 망칠 권리까지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망친 게 아니야 바로잡은 거지. 저는 지혜를 쳐다봤어요. 지혜야 나한테 고기 한 점이 아깝다고 했지? 그건 5천만 원은 아깝지 않고 고기 한 점이 아까웠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평생 정직하게 장사했어. 단 한 번도 손님을 속인 적 없어. 그게 장사꾼의 자존심이야. 시대가 달라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시대가 바뀌어도 양심은 안 바뀌어.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민수야. 네, 엄마.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가게 정리해. 이제 그만둬. 엄마. 영업정지 풀려도 소문 다 났어. 손님 안 와. 그리고 설령 온다 해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 엄마, 제발. 엄마 말 안 들을 거면 혼자 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저는 돌아서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뒤에서 지혜가 소리쳤어요. 어머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보고 싶으세요?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아니, 너희가 정직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 정직하게 살면 굶어 죽어요. 그럼 굶어 죽는 게 나아. 양심 팔면서 사는 것보다는.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김 사장님이 안부 전화를 주셨어요. 사모님, 한우명가 문 닫았어요. 그렇군요. 힘드시죠? 괜찮아요. 제가 한 일이니까요. 2개월 후 영업정지가 풀렸지만 가게는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한우 명가가 가짜 한우 팔다 걸렸대. 손님이 올 리 없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제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누구세요? 사돈. 저 윤석진입니다. 지혜 아버지였어요. 아, 사돈 어른. 무슨 일이세요?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지혜 씨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지혜 씨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돈, 이번 일로 다 알게 됐습니다. 네, 딸애가 사돈께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그리고 손님들을 속이면서 장사한 것도요. 지혜 씨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딸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쩌다. 사돈 어른, 사돈께서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주셨다면서요? 그것도 반찬 가게까지 정리하시면서요? 그런데 딸애가 그냥 주신 거라고 했다면서요? 차용증이 없으니 돌려줄 필요 없다고요? 지혜 씨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지혜 아버지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어른,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일으켰지만 지혜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돈만 주면 다 된다고, 사업은 이익만 내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 제 잘못입니다.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사돈, 가게 팔았습니다. 네. 1억 3천만 원에 넘겼어요. 과태료 3천만 원 내고 밀린 빚 갚고 초기 투자금 회수하고 나니 거의 남는 게 없더군요.
지혜 씨 아버지가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5천만 원입니다. 사돈께서 주신 돈 제가 돌려드립니다. 저는 받아주세요. 제발이요. 지혜 씨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딸애는 이혼시켰습니다. 뭐라고요? 민수한테 미안하지만 딸애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교육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원에 있어요. 모든 카드도 끊고 통장도 압류했습니다. 휴대폰도 해지했고요. 지혜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딸애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겠습니다. 지혜는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난리였죠.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다 어머님 탓이라고 하더군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라고. 시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손님을 속이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으라고요. 사돈,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딸애가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돈께 찾아와 사과하면 그때는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주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아비 노릇이라고 생각해서요. 지혜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사돈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저도 딸애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딸애가 찾아오거든.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지혜가 정말 뉘우치고 찾아오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혜 아버지가 일어서며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혜가 서 있었어요.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옷. 예전에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은 지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혜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시원에서 석 달을 살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머님께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래, 어머님이 평생 모은 돈을 주셨는데 저는 고기 한 점이 아깝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인간이 아니었어요. 지혜가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지혜야. 제가 지혜를 일으켜 세웠어요. 고개 들어.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혜가 고시원에서 3개월 산 거, 그게 벌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야. 네. 하지만 그게 지혜한테는 필요한 시간이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우는 시간. 네, 어머님. 사돈 어른이 말씀하시더라. 지혜가 진심으로 뉘우치면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주신다고. 지혜의 눈에 희망이 비쳤어요. 하지만 그건 장인어른이 결정하실 일이야. 나는 다만 지혜가 앞으로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봐. 그리고 다시는 사람을 속이면서 살지 마.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가 일어나 문을 나갔어요. 그 뒷모습이 초라했지만 예전보다는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성실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한우 등심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엄마, 그때 한 점도 못 드시게 해서 죄송했어요.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늘은 제가 구워드릴게요. 제대로요. 민수가 고기를 꺼내 구웠어요. 정성스럽게 천천히요. 엄마, 이거 진짜 한우예요. 정육점에서 산 거. 영수증도 있어요. 민수가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그래. 고맙다. 젓가락으로 집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엄마. 저는 그 고기를 한 점 먹었어요. 입안에 육즙이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맛있어요, 엄마? 응, 맛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 손님한테 진짜를 드려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거짓말하면서 장사하니까 매일 불안했어요. 들킬까봐, 손님한테 들통날까봐. 그래. 내가 그걸 깨달았으면 됐다. 엄마가 저를 진짜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죠? 당장은 매정해 보여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당연하지.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내가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떳떳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지혜는 요새 어떻게 지내니? 작은 원룸 얻어서 살아요. 장인어른이 얻어주셨대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조금씩 돈 모으고 있대요. 그래.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대요. 엄마를요. 근데 지금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대요. 그리고 엄마가 아니었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래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보답할게요. 그리고 받은 돈도 꼭 갚을게요. 성공은 무슨, 그냥 정직하게 살아라. 네, 엄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민수와 함께 고기를 다 먹었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단둘이 밥을 먹으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냉정했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친아들이 하는 가게를 직접 신고하다니요. 또 어떤 분들은 당연하다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손님을 속이는 장사는 결국 망한다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끝까지 지켜봐 주시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직접 나서서 막으시겠어요? 그리고 만약 며느리가 5천만 원은 그냥 주신 거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기 한 점이 아깝다며 시어머니를 무시한다면요? 저는 평생 장사를 하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손님을 속이는 장사는 결국 망합니다. 당장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들통나고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제 5천만 원은 돌아왔습니다. 지혜 아버지가 돌려주셨죠. 하지만 그 돈보다 더 값진 걸 얻었어요. 제 아들이 세상을 배웠고 정직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지혜도 변했고요. 가끔 민수가 찾아와 말해요. 엄마, 그때 엄마가 막아주지 않았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법적으로 문제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엄마가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매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가게를 망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당장의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아닐까요? 지혜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어요. 딸을 고시원에 보내고 모든 걸 빼앗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었던 거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집니다.